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고 계속 그쪽에 귀 기울이고 유사한 일을 한 사람들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것도 활동하면서 만나고 하다 보면은 되게 또 의도하지 않았던 제안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에이전시에 대한 의뢰들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에이전시를,网红관련 업무를 하는 에이전시를 찾아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아마 중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일반인들에게는 저와 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시작점을 찾고 싶은데 찾기 힘든 상황.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지만, 쉽지 않을 때는 한국에도 브랜치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마케팅 회사나 MCN 회사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MCN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 회사를 지정을 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가셔서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가능하면 꼭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와 컨택을 하시는 걸 이제 좀 권해드리고, 그렇게 오디션을 먼저 신청을 해서 보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만들어놨던 콘텐츠들을 보여주면서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고, 지인 소개를 받는 것도 안전하죠. 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은 접점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가장 선순환적인, 가장 좋은 구조는 내가 꾸준하게 내 계정에 있는 포스팅을 열심히 해서 그걸 잘 살려나가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들어와서 나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것 또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는 일이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닌가요? 마케팅, 광고, MCN 회사 이런 데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인맥들이 다 이어져 있어서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저는 이제 인스타에서 보면은 뭐 한국인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관문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와 컨택하는 건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국 회사를 관문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어떤 오퍼를 보내서, 네, 그러시면 인맥으로 이제 접촉이 가능하신 케이스죠. 그래서 뭐 직접 중국 현지 업체에 뭐 나의 레퍼런스나 계정이나 이런 걸 보내서 오디션 신청을 하는 것도 좋고, 혹은 중국 그런 MCN 회사 자체에서도 오디션 공고 같은 것들이 틱톡이나 뭐 여러 군데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디션을 보는 거 좋고. 중국어. 네, 중국어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지와 합작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뭔가 한국 에이전시가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아닌 이상은 직접 중국어를 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주 여러 개의 단계가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에이전시 계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이전시 계약에서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회사에서 지원금 같은 게 나온대요. 네, 이거를 뭐 급여식으로 최저급여를 주면서 콘텐츠에서 나오는 수익을 쉐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같은 경우엔 판매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계약의 방식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량입니다. 왜냐면 트래픽을 모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틱톡이다 하면은, 틱톡도 아시죠? 그 이제 광고를 진행해서 유입량을, 트래픽을 늘릴 수 있다는 거. 모든 온라인에서의 어떤 장악은 다 얼만큼의 유량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팔로워를 갖고 있고, 결국 그 팔로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콘텐츠가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과 유량을 잡기 위한 방법,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정말 갖고 논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고 계약을 한 상태로 진행하면 이런 플로우를 좀 의도적으로라도 받아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단점일 수도 있는 점은 계정이 내 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플랫폼들이 외국인 휴대폰, 외국인 뭐 신분증으로
방식으로 계정을 개통했을 때 제약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에 있는 누군가의 신분증 혹은 계정을 개설한 걸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모든 그런 컨텐츠 그리고 계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이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게 배분이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펑시한 위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에이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 틱톡 조건이 중국인 계정을 사용하면서 사업 계정은 오히려 그 한국 현지에 사업자가 있으시면 사업 계정을 만들기 쉬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인 활동 계정이 오히려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계정이나 명의에 관련된 부분에 궁금증이 많으신가 보다. 갑자기 질문들이 막 올라오네요. 네, 신분증을 줘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켜봤더니 서버 때문에 안 켜졌어요. 맞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해외에서는 지금 라이브 송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VPN 쓸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속도 면에서도 너무 현저히 느려지고 너무 그런 한시적인 방법이에요. 미봉책이죠.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좀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두루두루 이제 플랫폼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두루두루 이런 많은 위험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외국인 계정이기 때문에 그런 갖고 있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찌고로 들어가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쓴다라는 점이 조금 불리한 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저와 관계가 좋은 파트너죠. 이제 파트너가 계정을 제공하고 제가 한국에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함께 일을 해서 그 계정을 잘 살려서 중국 현지에서 잘하는 유량을 몰아주고 계정을 키우고 어떤 언론 보도라던가 마케팅 역할을 현지에서 해주고 저희는 컨텐츠 제작 그리고 그걸 좀 예쁘게 다듬는 그런 역할, 그리고 한국인들을 많이 모아서 콘텐츠 작업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합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왔을 때 몇 대 몇으로 배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MCN 회사 지고와 같이 일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그 골조에서 이제 조금씩의 변형이나 특정에 맞는 어떤 세부적인 계약 조건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관계가 정말 좋은 친구들인 경우에, 정말 잘 아는 파트너인 경우에 뭐 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첫 수를 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합작을 해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후에 내가 이 계정이 어떻게 될까봐, 이후에 내가 뭐 중국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서 맛을 본다, 좀 뭔가 내가 진입을 해본다 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가장 제 생각에 중국 플랫폼에서 활동할 때 네, 인구가 많죠. 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도 많고 기회도 많고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네, IP 소유권, 네, 맞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뭐 초상권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재능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 또 반대로 너무 처음부터 조건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 하시는 케이스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죠.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지수인 외국인을 믿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들도 분명히 일정 투자를 해서 누군가를 키워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국인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중국 환경에 내 얼굴을 사용하게 해주고 내가 만든 콘텐츠들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양측에 모두 다 펑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런 말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두 다 어떤 위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되는 일이지, 너무 다 나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그런 일들은 대부분 다 균형을 잃고 성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조금씩 감수하면서 일단은 시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이냐, 그런 컨텐츠의 성격을 잘 정하시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야 한다. 그냥 뷰티라고 해서 뭐 립스틱 바르는 법 혹은 뭐 내 피부가 예쁘다라는 것만 얘기한다고 절대로 팬들이 그런 것들을 좋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최소한 나의 전공 분야, 뭔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남들과 다른 차별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스스로 발굴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량. 결국은 이게 저희가 중국어가 입에 배서 유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트래픽이죠. 노출이나 트래픽, 이런 부분들은 중국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회사와 거주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요. 결국 이런 모든 행위들, 우리가 이런 뭐 영상을 찍고 타오바오 라이브를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저희가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중국어 배웠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취미로 그냥 뭐 시간을 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라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전시엔, 현금 변환, 뭔가 우리는 다 목적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메이크머니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량과 어떤 판매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현금 변환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 이거 전시엔이라는 말 제가 처음에 이런 마케팅 그 용어로 들었을 때 저는 못 알아들었었는데, 转换的转 그리고 现金的신 이거든요. 그래서 转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우리 모든 활동들이 어떻게 해서 메이크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계속 고민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방향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취미생활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내가 이 활동을 꾸준히 해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고려하시면서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적인 SNS 플랫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분야를 선정하고 유량을 끌어오는 것들로 일정 수준의 성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타오바오 플랫폼, 이런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과 어떤 방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보의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상품의 선택이에요. 커머스 채널을 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쩐쩐님이라던가 이렇게 뭐 로사님이라던가 타오바오 활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상품, 잘 선택한 상품 하나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우수한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유량도 자연적으로 끌어주고요. 그리고 팔로워들도 몰아주고, 상품 선택을 잘 하는 경우에 커머스에서는 또 아주 유리한 위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긍정적인 순환이죠. 선순환이죠.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의 판매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의 계정도 같이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网红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제품 슈엔핀, 선품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MD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 소싱 분야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그런网红机构에서는, 그런网红团队에서는 항상 한 번의 방송을 할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팀 내에. 그래서 슈엔핀이라고 하는 선품, 슈엔핀이라고 하는 그 강의, 그 직책이 따로 있어서 제품 소싱 부분을 아예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이 소싱, 어떻게 보면 MD죠. MD가 가격 구조, 뭐网红 수수료와 뭐 여러 가지 공급률과 마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제품을 어떻게 선택했을 경우 우리가 판매량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고, 이벤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고,团队, 네,团队 정말 중국어에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경험이 있거나 커머스 부분이 있는 분들 너무너무 지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결국은 유입량과 팔로워를 늘리는 또 하나의 계기,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받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찌고우에서 어떻게 해야 빨리粉丝를 늘릴 수가 있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늘릴 수가 있고 나도 빨리 성장할 수 있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자치하고 웨이아의 인터뷰에도 그게 나와요. 같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팬들과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 지속하는 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몸이 아프던가 개인적인 일이 있던가에 상관없이 계속 그 약속된 시간에는 항상 즈보지엔에 나와서 즈보를 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나만의 꿀을 만들어 간다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왕홍 베이슌지고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작게나마.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도 가장 주보의 첫 번째 덕목, 뭔가 주보가 첫 번째로 잘 해야 되는 거, 예쁜 외모도 아니고 좋은 말빨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팀을 만나서 우선 제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한 즈보지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기본적인 말이면서도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홍에서 뭐 리자치거나 뭐 이제 네, 리자치 막 강아지 다쳐가지고 동물병원 가는 도중에도 방송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뭐 웨이아도 뭐 아파서 정말 목이 다 쉬어있는 상태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일단은 즈보를 켜잖아요. 그렇게 그 친구들이 그렇게 2년 3년 동안 꾸준하게 동일한 시간에 늘 방송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런 가치들이 결국은 참여 비용으로 저는 환산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왕홍을 섭외해서 한국에서 방송을 하거나 혹은 이제 중국 쪽의 왕홍들과의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을 주선을 할 때 한국의 대다수의 많은 회사들에서, 브랜드사들에서 아니 인스타 공구에는 그냥 뭐 팔겠다는 사람에게 공급률만 잘 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중국 왕홍들은 뭐 참가비, 출장비, 뭐 출장비 이런 거 왜 받는 거냐, 분명히 티청 받아가지 않냐, 수수료를 받는데 왜 도대체 출장비 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솔직히 100이면 100 딱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을 설득시키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게 지금 어떤 최정상에 있는, 최정상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국내 마인드죠. 최정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판매 능력, 전시의 능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정말 수면위로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 밑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해온 결과치로 지금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제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중간의 입장들만 들어서 사고가 좀 중국 편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 회사에선 저에게 항상 그 부분을 경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좀 요따오리인 것도 있어요. 관건은 3가지. 전문 분야를 잘 설정하시는 거, 그리고 유량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찌고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현금 변환 능력은 유량이나 판매 능력인데 좋은 상품이 결국은 유량과 팬들까지도 가지고 오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MD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왕홍 활동하고 싶은 분들께 뭐 방법, 노하우라고 거창하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는 했지만 너무 내용이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듣기에는 되게 쉬운 얘기들 같은데 사실은 실행을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분야가 기획이다 보니까 늘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PPT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는 건 음악가가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거의 아트에 가까운 창작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왕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듣고 알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쉬운데 실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 어떤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이런 노하우들을 잘 취득하셔서 어떤 결과치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